이번 문제입니다. 퍼즐이 어려워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좌는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힌트를 구했다라는 한글 문장을 영작할 겁니다. 자, 서술형에서 만약 영작 문제에서 한글 지문이 제시가 되면 한글 문장이 제시되면 난이도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수 풀었니? 썼어요? 한번 말해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frustrated, 이거 분사구문을 활용하라는 조건이 있죠. 자, 따라서 ing, 또는 ed, 형태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좌절하기도 했지만 여기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처리해야겠지? 좌절 당하는 거니까 자, frustrated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대문자로 쓰고요. 자, 그 다음 계속 해볼까요? 퍼즐이 어려워서 좌절했다라고 했으니까요. 뭐뭐에 의해서 좌절되다 할 때 frustrated by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뭘 쓸까? 계속 말해보세요, 지수. frustrated, 그렇죠, by. 퍼즐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과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직역이 안 될 경우에는 약간의 좀 감각이 필요해요. 이런 문장들을 영작할 때 frustrated by 뭐뭐에 의해서 좌절당하는 거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려운 퍼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challenging 퍼즐이고요. 퍼즐은 셀 수 있는 명사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하나일 경우에 반드시 어를 쓰고요. 어를 쓰거나 더를 써야 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여러 개면 s를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쓸래?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퍼즐을 쓰셔도 되고 혹은 더 퍼즐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복수로 퍼즐스를 써야 돼요. 퍼즐스라고 복수를 쓰게 되면 당연히 어는 안 붙이고요. 더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복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쓸까? frustrated by a challenging. 퍼즐. 자, 퍼즐까지 썼고요. 자, 그 다음 컴마를 찍어야겠지. 분사구문이니까. 자, 어려운 퍼즐에 의해서 좌절을 당하면서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을 건데 주어는 뭐가 될까? 아니고요. 동사는 힌트를 구했다. 구했다가 동사가 될 겁니다. 자, 항상 문장 영작할 때는 주어와 동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부터 시작하니까 자, 다비가 이어서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그렇죠. John. 그렇죠. seek인데 시제가 어떤 게 돼야 될까? 구했다이니까 과거로 써서 seek의 과거 sought예요. 자, John sought. S-O-U-G-H-T입니다. John sought. 자, 뭘 구했습니까? 자, sought의 대상이 와야 되니까 힌트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John sought. 힌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힌트. S가 붙어 있으면 더나 어를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John sought hints. 자, 근데 열정적으로 힌트를 구했다라고 했지. 그러면 열정적으로라는 부사가 어떤 말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강조하는 걸까? 열정적으로 구했다니까 구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부사는 강조하고 싶은 성분 앞에 위치하거든. 자, 그러면 John eagerly sought라고 쓰시면 좋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부사는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 들어갑니다. John은 eagerly sought. 자, hints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누구에게서 힌트를 구했습니까? 누구로부터? from his friend, 혹은 from friends라고 쓰면 되겠네요. 보통 이런 관계나 가족관계, 친구관계, 지인관계 관계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소유격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My friends is friend 이렇게. 자, from his friends 이게 정답이에요. 맞췄습니까? 틀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사실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낸 문제는 아니었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문법이나 어법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작을 해야 되는지 감만 잡으라는 차원에서 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영작 자체보다 중요한 건 쉐도잉이라고 했죠. 만들어 놓은 문장을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문법으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지수야, 아니 예원이가 해보자. 예원아, 방금 했던 문장을 쉐도잉 해볼게요. 안 보고 떠올려서 우리가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한번 영작해 볼까요? 제가요? 네. frustrated로 시작했습니다. 좌절되면서 그럼 뭐라고요? frustrate
frustrated. 좌절되면서 자 무엇에 의해서 좌절됐죠? by a challenging 퍼즐. 그죠? 어려운 퍼즐에 의해서 좌절되면서 커마 찍혔고 주어 동사 새로 나와야겠죠? John sought 추구했죠. 뭐를? eagerly sought였어요.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뭘 추구했습니까? hints. 그죠? hint from his friends 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설펐거나 틀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건 몰랐지? frustrated by challenging 퍼즐. 그죠? comma sought eagerly sought hints from his friends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작을 해놓고 자 만약에 서술형 문제를 풀거나 숙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작을 해놓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으면 이 문장과 이 문법은 여러분들께 되는 거고 안 하고 넘어가면 천 문제를 풀건 만 문제를 풀건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2번 문제 가보죠. 자, 나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라고 했고요. 자 과목 진목 구조입니다. 자 민찬이가 영작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I 일단 주어 잘 찾았고요. 그 다음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건 단어를 보면 find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find는 생각하다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I find 현재 시제고요. 그렇죠. 가목적어 in 나왔고 그 다음 형용사 나오죠. find 목적어 형용사라는 문형을 떠올려야죠. find 목적어 형용사. 그래서 I find it challenging. 오 좋습니다. 제가 challenging은 어려운이란 뜻의 형용사라고 했죠. 조건 단어를 잘 보면서 가야 돼요. I find it challenging. 여기까지 다 맞췄습니까? 그 다음 it to 과목 진목이니까 to가 나와야죠. 뭐가 어렵습니까? to adjust 혹은 adapt도 좋습니다. adjust 어디에 적응하다 라고 할 때 adjust to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의 문형이에요. 어디에 적응하다 adjust to new technologies가 되겠죠. 복수니까 어랑 더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new technologies 됐습니까? 잘했고요. 맞췄니? to 안 썼어요? 빵점 됐네. 자 to 반드시 써야 돼요. adjust to, adapt to 적응하다류의 동사들은 뒤에 전체 다 to가 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이건 저번에 문제로 풀었던 문장이었지? 그치? 다음이가 쳐다보는 순간 걸리는 거야. 자, 다음이가 해보죠. 답을 안 적었어요? 어허. 아린이 이거 안 들었지? 혜성이 들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안 했어? 마지막 것만 했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해드릴게요. 시차에 의한 피로를 긁고 자 다미가 해볼까요? 안 했어요. 자 이건 지수가 해봅시다. 일단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기를 했던 문장이었어요. 그쵸? 복습만 했으면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될까? overcoming이 들어갔었죠. overcoming. 자 동명사 주어고요. overcoming jet lag. 그 다음 동사는 뭐니? 더 쉬울 수 있다 였으니까 can be easy를 비교급으로 써서 can be easier까지 쓰고요. 자 이거 여러분 다 쓰세요. 암기할 겁니다. 또 쉐도잉 할 거예요. 자 overcoming jet lag은 can be easier. 자 그러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언제 쉽니? 동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when 주어 동사 when you travel eastward가 되겠죠? 자 다시 overcoming jet lag은 can be easier when you travel eastward. 됐습니까? when you travel eastward. 자 언제보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then when you travel in the opposite direction이었죠. in the
한 칸이 남네요. 잘못 만들었네 문제를. In the opposite direction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overcoming jet lag은 can be easier when you travel eastward than when you travel in the opposite direction이에요. 자, 방금 했던 문장 다미가 영작해 볼게요. 제도잉. 자, 안 보고 한번 영작해 봅시다. overcoming jet lag은 be easier 너가 when you travel eastward than when you travel 그죠. opposite direction.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연습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구인데요. 자, practice라는 단어 자체가 연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명사로 취급을 하면 앞에 동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동사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연습하다의 동사구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 쓸 수 있을까요? take a practice 첫 번째고요. 연습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할 때 연습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세 칸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세 칸으로 동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practice 대신에 take a practice 또는 do a practice 또는 make a practice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명사가 어떤 동사와 짝을 이뤄서 하나의 동사구를 만드는지 암기해 두셔야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노력하다라고 할 때 effort라는 명사를 활용한다면 어떤 동사를 쓸 수 있을까요? 노력하다. do effort 또는 make effort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웬만한 건 do나 make가 많이 쓰입니다. 참가하다. participate이라는 동사를 써도 되지만 참가하다. 세 글자로 써볼게요. T로 시작하는 거 세 글자. take part in 같은 수거들 외워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명사를 강조하는 부사들입니다. 어순을 작성하세요. 자, 예시로는 search 혁명을 제시했습니다. 자, 혜성아. 자, search 혁명의 어순. 자, 명사를 강조하는 부사들인데요. 첫 번째, so는 어떤 어순을 갖는다고 했지? 모르겠지? 복습하세요. 자, 아리나. 안 들었지? 모르겠지? 복습하세요. 자, 민찬이 열심히 복습했으니까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so 어명. 자, 따라해보세요. 소형 어명. 소형 어명. 그 다음 as 형 어명. quite 어형명.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소형 어명, as 형 어명, 자, quite 어형명, rather 어형명, 자, what 어형명, to 형 어명, how 형 어명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암기를 안 하면 애초에 단어 배열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서술형에서 search라는 단어가 조건에 제시가 됐습니다. search를 이용해서 명사를 배열해야 돼. 명사 덩어리 어떻게 돼? search 형, 명의 순으로 배열하는 거고, 자,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면 명사가 하나가 아니라면 어는 빠질 수 있겠죠. search 형, 명의 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접두사 A가 붙는 형용사들은 주로 뒤에서 명사를 꾸민다라고 했어요. 혹은 보어로만 사용돼요. 서술적 용법으로만. 자,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불타는 ablaze고요. 자, Z를 씁니다. Z를 써요. Z. ablaze. 그 다음 두려워하는 afraid고요. afraid. 자, 그 다음 꽃핀 bloom. 다음 응시하는 gauge. 자, 같은 like. 잘못된 miss. 다 형용사입니다. 자, 부끄러워하는 ashamed. ashamed. 다음 알고 있는 aware. 길 잃은 잠깐만. 길 잃은 뭐였지? 길 잃은이 뭐였지? lost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lost죠. 그냥 lost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잠든 asleep죠. asleep까지. 자,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보어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잠든 아기라는 표현을 만들 때 asleep baby 맞아 틀려? 안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baby asleep이에요. 잠든 아기. 알겠죠? 꽃핀 화단이라고 할 때는 garden of bloom이죠. bloom garden이라고 쓰면 안 되고 garden of bloom. 알겠습니까? 이렇게 후치수식을 하는 형용사들입니다. 자, 미니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하나 더 있네. 자, set out 그리고 set out to 부정사, set in처럼 set으로 시작하는 동사들은 대부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라고 했지? 시작하다, 출발하다, 착수하다. 시작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웬만한 동사들은 대부분 시작이에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뭐 셋업 같은 건 있겠다. 셋업 무슨 뜻이지? 셋업? 인터넷 뭐 PC에서 많이 보는 용어잖아요. 셋업. 설치하다 또는 만들다,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죠. 셋업. 세워두다. 자, 그러면 미니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왜 카메라가 켜져 있지? 이거 어떻게 끄니?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꺼 이거? 야, 이거 지금까지 이게 녹화가 되고 있었구나. 뭐 어떡하냐 이거? 당황스럽네. 이렇게 끄는 거 맞아? 뭐야 안 꺼져? 자, 일단은 켜놓고 할게요. 이거 됐다. 자,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34번 펼게요. 몇 페이지니 여러분? 자, 서진아, 그 책의 중간표 보세요. 중간표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있는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모의고사, 그죠? 거기서 103페이지? 네, 103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들으세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복습 테스트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감히 해석해 봅니다. Everything in the world around us까지 끊고 주어예요. 자, 해석해 봅니다. 자, 모든 것들은 자, 어디에 있는 세상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was finish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끝나진다, 완성되다. 자, finish가 완성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마치다, 완성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완성됩니다. 자, 어디에서? In the mind of its creator. 자,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창조자의 마음속, 생각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뭐 하기 전에 before it was started. 이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소문자 A, B, C는 문법 문제거든요. 문법 문제는 구조를 보고 푸는 거라고 했지? 자, was finished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BPP의 어법 문제가 출제되면 BPP vs BING 문제입니다. 당하는 건지 직접 하는 건지 해석을 풀어도 좋고요. 또는 목적어를 보고 풀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맞니? 완성하고 다니는 게 맞니? 완성되어야겠죠. 주어가 사물이면 보통 BPP를 사용합니다. 그럼 A번은 틀린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자, 지수 해석해 봅니다. The houses we live in. 자,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 그 다음 the cars we drive.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and our clothing. 우리의 옷들. 이 세 가지는 앞에 문장에서의 예시인데요. 자, 어떤 단어의 예시가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앞문장과 연결해야 돼요. 예시가 나오면. everything이죠.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 자, B번도 어법 문제입니다. all of 다음은 복수와 단수가 둘 다 올 수 있어요. 자, 적어주세요. all이라는 성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all of 다음에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다면 복수 형태를 써야 되고요. all of students. 셀 수 없는 명사가 왔다면 단수 형태를 써야 돼요. all of water. 이렇게. 그럼 여기는 all of these가 나왔으니까 돼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 가능하겠죠? 사물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these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겠다. 자, all of these began with an idea. 이 모든 것이 생각과 함께 출발하죠. 자, 각각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암기문법이죠. 필기합니다. each 플러스 단수만 올 수 있어요. 자, each 다음에는 단수 형태의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ach 단수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each ideas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ideas를 어떻게 고쳐야 돼? 아이디어로 고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각각의 생각은 연구되고 그리고 정제되고 그리고 완성되어집니다. 자, 뭐 전에 A번 대문자에 있는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채워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도 전에 완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A번에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이러한 못이 driven 되기 전에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내용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 문제 풀게요. 자, 화면 보시면 before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생각들이 완성되고 연구되고 그리고 완성된대요. 이러한 못이 박히기 전에 drive the nail 이라고 하면 못을 박다라는 뜻이에요. 적어줄게요. 자, 이런 단어들, 어구들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drive a nail 무슨 뜻이라고요? 못을 박다예요. 못을 박다. drive라는 단어를 쓰는 게 되게 특이하죠? drive 대신에 어떤 동사도 쓸 수 있을까? hammer이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hammer a nail. 망치로 박으면 hammer를 쓰고요. 손으로 못을 박는 사람도 있나? drive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nail 자체가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못을 박다. 그래서 nail into wood라고 하면 나무에 못을 박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로도 활용이 되고 이렇게 명사로도 쓰입니다. 우리 좀 전에 연습하다라는 동사 뭐 있었니? practice 동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practice를 명사로 쓰게 되면 어떤 동사를 활용해서 동사로 만들었죠? do a practice, make a practice, take a practice라고 했지. 자, nail도 마찬가지예요. nail 자체가 동사면 그냥 자체가 못을 박다예요. nail, 못을 박다. 근데 nail을 명사로 쓴다면 drive를 써야 되죠. drive a nail. 알겠습니까? 자, 이런 동사와 쌍을 이룰 수 있는 혹은 동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동사가 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빈칸 채워볼게요. 이러한 못이 박히기 전에 그리고 옷의 이러한 조각이 잘리기 전에. 자, 적절한 단어를 골라봅시다. 보기에서 41번 문제 A예요. 어떤 못입니까? 어떤 옷이에요? 첫 번째 못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됐나? 첫 번째 못이 박히기도 전에 이미 생각이 완성되고 연구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서술형 수업은 여러분이 이 독해 지문을 학습한 전제로 수업을 한다고 했죠. 이 글의 주제 뭡니까? 원장쌤이랑 수업 이미 나갔던 지문이지? 민찬아, 어떤 내용의 글이었어요, 이 지문? 이걸 모르면 제가 지금 하는 수업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다미야, 무슨 내용이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휴, 다들 변명거리가 하나씩 있구만. 지수는 통과할 수 없겠구만. 자, 지수야, 어떤 내용의 글이었니? 기억이 안 나요. 자, 예원아, 복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겠다. 복습을 안 했어요. 연주야, 무슨 내용의 글이었죠? 없었다고요? 어허. 아린이 혹시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자, 이 글은 안 했을 수가 없는데 교재에 들어가 있잖아. 왜 안 하셨어? 뛰어넘었어? 아니면 숙제로 나간 거 아니야? 숙제였던 것 같아요. 아, 숙제를 안 했다는 얘기군요. 제대로. 예, 문제만 풀고 넘어갔거나 숙제를 안 했거나. 어허. 예를 들면 이게 업법 문제로 나왔거나 하면 여러분이 업법만 풀고 넘어갔겠죠. 그러면 주제도 안 잡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모의고사 반드시 주제와 단어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수업에 지장이 생겨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결정된다 라는 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현실은 다 생각으로 이미 결정이 된답니다.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드는 뭐 차나 뭐 이런 책상, 물건, 이런 모든 물건들, 사물들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빈칸에 before 문장 안에 A번 빈칸은 first가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못이 박히기도 전에 또는 첫 번째 천이 잘리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생각에서 완성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Long before the idea was turned. 자, 뭐 하기 전에 그 생각이 물리적 현실로 전환되기 전에 the mind, 정신이 이미 분명하게 상상했다. 자, picture이라는
명사도요, 동사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has clearly pictured. 여기에서 picture가 동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자, picture는 동사로 무슨 뜻이니? 상상하다의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걸 상상하다라고 하죠. 자, D번도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에 have pp가 나오면 이것과 이것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have pp의 밑줄은 능동 대 수동 문제예요. have pp vs have been pp의 대결입니다. 자, 그러면 정신이 상상을 한 겁니까? 상상을 당한 겁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has pp가 맞아요? 틀려요? 일단 ten은 맞아요. has pp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일단 ten은. 근데 시제도 봐야 돼요. has pictured는 현재죠. 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무슨 시제가 나왔어? 그렇죠. 앞에 turned into 같은 문장 안에 long before the idea was turned라고 was turned 과거가 있다면 뒤에도 과거로 시제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has를 뭐로 바꿔? has로 바꿔야 정답입니다. D번이 틀렸습니다. has를 has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이 2개, 3개 있으면 문법사항도 2개, 3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바로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헤드 pp로 고치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빈칸 채울 건데요. 자, B. 해석부터 해볼게요. 생각이 물리적 현실로 전환되기 한참 전에 정신이 이미 상상해 놓았다. 그 이러한 제품을. 어떤 제품을 상상할까요? 보기 중에서 하나 골라보죠. 완성된 제품을 이미 정신이 상상해야겠죠. 주제를 이미 알고 있다면 당연히 B에는 finished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finished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human, 인간은 the human being도 똑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디자인 당했달까에서 BPP 밑줄이네요. 혜성아, BPP 밑줄은 뭐와 뭐의 대결이라 그래서 어법에서 BPP vs BING의 대결이에요. 자,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His, her, on future 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BPP가 정답이야? BING가 정답이야? 끄덕이지 말고 BING죠. 자, BPP는 수동이기 때문에 문장이 끝나고요. 명사가 나올 수 없어요. BING는 능동이니까 명사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BING로 고쳐야 정답이죠. 2번을 is designed를 어떻게 고칩니까? is designing으로 고치거나 혹은 동사 원형을 써서 designs로 고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designs. 원문은 아마 designs로 되어 있을 겁니다. 능동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인간은 디자인합니다. 그 또는 그녀의 미래를 자, through much 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전치사고요. through 다음에는 명사 덩어리만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빈칸에 똑같은 과정, 다른 과정, 불완전한 과정 뭐가 될까요? 이거는 제가 이 지금 수업에서 얘기해 드릴 게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가 뭐라 그랬니? 인간은 모든 물건을, 모든 미래를 이미 생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결정한다가 이 글의 주제였잖아요. 모든 인간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same이 들어갑니다. 자, 모든 인간이 물건을 만들 때 혹은 미래를 구성할 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자, 생각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다 결정한다가 이 글의 주제예요. 자, we begin with an idea. 자, 해석해보죠. 우리는 시작합니다. 생각을 시작해요. 자, about. 자, 뭐에 대한 생각입니까? 의, 주, 동으로 how부터 be까지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겠죠? 자, 이 문장 다비가 해석해보죠. We begin. 자, 시작합니다. with an idea. 가지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가 될지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 무슨 의미예요?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결정할 때 생각으로 이미 다 모든 걸 끝낸다라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자, over a period of time 앞뒤 소가로 치시고요. a period of time은 한 단어로 외워주세요. 일정 기간이란 뜻입니다. 시간의 기간 이러지 마시고요.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예요. 자, 일정 기간에 걸쳐서 we refine and perfect. perfect가 동사로 사용됐어요. 우리는 정제하거나 불순물을 거르는 것을 refine이라고 합니다. 가다듬는 거, 정제하다.
자, 우리는 정제하거나 완성합니다. 자, the vision. 비전은 미래를 뜻해요. 원래는 시력이란 뜻인데 이게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미래의 꿈 같은 걸 비전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완성합니다. 비전을 before long, 머지않아 our every thought,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들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필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아까 이치 단수 나왔죠? 거기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이치 단수처럼 every 다음에도 반드시 단수만 올 수 있습니다. every 단수 외워주셔야 됩니다. every 단수.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예원아 every 단수. 자, 서진아 이치 단수.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그다음 연주야 all of, 그렇죠, 복수 단수 다 올시죠. all of 복단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l of 복단, 이치 단수, every 단수.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자, 그러면 4번에 여기 틀렸죠? our every가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이라고. every 플러스 뭐가 온다고? 단수가 와야 하기 때문에, 자, s를 다 빼야 됩니다. thought에서 s 빼고, decisions-에서 s 빼고, activities에서 s를 뺍니다. 됐죠? 자, 42번 풀어볼게요. 자, 42번은 자, 민찬이 해석해 봅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이거 해석이 없구나.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 머릿속에서 완성해온 것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문장을, 어떤 단어를 쓰죠?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to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어떻게 될까요? to bring. 일단 동사 하나 있으니까 to bring. 가져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적어주세요. bring into existence입니다. 이게 생겨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make랑 똑같아요. 만들다의 의미인데 bring into existence. 서진이 보이니? 안 보이면은 앞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 bring into existence는 반드시 외워야 될 표현입니다. 생겨나게 하다. 우리말도 비슷하죠. 우리말에서 그냥 만들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생겨나게 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는 건데, 자, 만약에 bring into existence를 알았으면 이 두 단어 보고 바로 알죠. 뭐뭐를 생겨나게 하다. 근데 이거 안 외웠으면 사실 좀 많이 헤맸을 거예요. 수거들은 반드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다 적어 드릴게요. bring into being이고요. 얘도 똑같은 뜻입니다. 생겨나게 하다. bring into being. 혹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bring about. 기억나죠? bring about. 생겨나게 하다, 야기하다 라는 뜻이고요. 혹은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give rise to. 똑같은 뜻입니다. 다 생겨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rise가 발생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발생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발생을 부여하다 라고 직역이 돼요. 되게 많이 쓰이는 수거입니다. give rise to. 뭐뭐를 생겨나게 하다. 알겠어요? 그럼 만약 방금 우리가 만들어야 된 서술형 문제에 bring과 existence 대신에 give랑 rise가 있었다면 give rise to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생겨나게 하다로. 알겠죠? 자, 해볼게요. bring. 그 다음 뭘까요? to bring. existence를 먼저 쓰고요. 자, 뭘 생겨나게 했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 머릿속에서 완성해온 것을 생겨나게 하는 거죠. 자, bring existence into를 써야겠는구나. bring into existence. 자, 미안합니다. into가 빠졌네요. to bring into existence. 자, 그럼 한글 해석에 what이 들어가 있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것. 우리가 미래에 대해 머릿속에서 완성해온 것. 자, 것은 우리말로 what이죠. what. 그래서 만약 한글 해석에 것이 있다면 what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what은 의문사니까 의문사 왔고, 그 다음 어떤 어순으로 취할까요? what, 주, 동. 의, 주, 동의 어순으로 취하면 돼요. what, 그 다음 뭘까? 주어? we. what we. 그 다음 동사는요, 완성해오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완성해오다. we have pp 써야겠죠. 뭐뭐 해오다니까 while we have mentally
concluded. 그쵸? 이렇게 부사들은요, have와 pp 사이에 보통 들어갑니다. have, pp 사이에 부사를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혜성아. 자, 여기 문장 해석해 볼게요. To bring into existence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해석해봐. 뭐뭐 하기 위해서.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완성해온 것을.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표현은 bring into existence였고요. give rise to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서술형태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give rise to를 드릴 겁니다. 알겠죠? 생겨나게 하다, 발생시키다 라고 할 때 give rise to 쓰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43번이고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좀 전에 했던 지문이거든요. 예원이 정신 차리고. 자, 서진아, 방금 했던 이 지문의 주제가 뭐라고 했니? 주제문을 말해볼래? 틀려도 되니까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주변의 모든 것들 또는 미래는 우리의 생각,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다. 아이디어에서 이미 다 완성이 됐다 라는 글이었죠. 자, 키워드들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본문에서 단어를 다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본문 외의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Human beings, 인간들은 produce, 만들어낸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물건들과 이것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떤 단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주제 방금 배웠잖아요. 우리의 이것을 만든다. 물건도 만들고, 방금 말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줄에 있어요. future, 미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빈칸에는 future가 들어가고요. 자, 뭐로부터 만들었습니까? 정신적으로 완성된 생각이죠.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됐어요. 자, 정신적으로 완성된 mentally finished는 PP형이기 때문에 수식이에요. 정신적으로 완성되는 생각으로부터 미래와 물건들이 만들어진다 였습니다. 알겠죠? 자, 지문을 학습을 했다면 한 40번 50번 학습했다면 충분히 바로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요약문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내년 4월달 5월달에 마주하게 될 서술형 1번 2번 문제일 거예요. 이 주변 학교는 다 요약형 서술형 빈칸이 나옵니다. 한글 제시 없고요. 그냥 본문에서 찾아서 혹은 제시된 단어를 활용해서 요약문의 빈칸을 완성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35번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빈칸이 뚫려 있고요. 빈칸에 한글 해석이 없죠. 한글 해석이 없으면 일단 난이도 최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신은 우리가 지문을 미리 학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나거나 본문을 외웠다면 바로 풀 수도 있는 문제일 거예요. 자, 먼저 이 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 뭐예요? 빨리 저를 보지 말고 주제 말해보세요. 주제. 신데렐라 얘기 나오는데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맞아요. 캐릭터가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고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글이거든요. 그만큼 주인공이 중요하다라는 글이었어요. 자, 빈칸은 항상 어떤 걸 떠올리고 풀라고 했어? 주제예요. 빈칸은 항상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훈이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캐릭터가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단순 배열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동사는 is가 될 것 같죠? 그치? is. 일단 is를 동사로 써봅시다. 이렇게 뭔가 감이 안 잡힐 때는 조각조각 맞춰놓고 나중에 배열을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is affect라는 동사도 보이네. 그렇죠. 여기는 그러면 조금 수정을 가하겠습니다. affect가 동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얘는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문을 한 10번, 20번 공부를 하고 봤으면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지문이라서 처음부터 이런 빈칸 문제 맞추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쉐도잉 해보죠. 주어는 의주동이에요. 어떻게 될까? whose로 시작하겠죠. whose. 의문사 나왔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whose. 힌트 드릴게요. whose story가 하나의 의문사로 쓰였어요. 누구의 이야기인가? whose story? It is. 주동입니다. 의주동으로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whose story it is.
자,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자,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는 affect가 되겠죠. affect에다가 s를 붙여야겠네요. 변형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s를 붙여야 됩니다. 자, whose story it is affect라고 쓰시고요. 자, 그 다음 보어가 올 겁니다.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What 의주동 the story is겠죠. What the story is. 자, 지금은 못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못해도 돼요. 3개월 뒤에만 잘하면 되니까. 3개월 뒤에 잘하려면 문장들을 외워야 돼요. 자, 방금 했던 문장 암기해 봅시다. 자, 연습 해볼까요? 해볼게요. Whose story. 이렇게 whose라는 의문사도요. how랑 비슷하게 어떤 성분을 끌고 나가요. 명사 성분을 끌고 나가서 하나의 의문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Whose story it is.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것이.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해석해보죠. 다시 영작해보세요. Whose story it is affects what the story is였죠. What the story is. 됐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서진아, 책 보지 말고 화면 보지 말고 영작해보세요. 쉐도잉. Whose story it is affects what the story is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주동 명사 덩어리 두 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whose story it is, what the story is라고 의주동 두 개가 나왔죠. 다음 시간에 whose를 활용한 영작 한번 내겠습니다. whose는 이렇게 소유격 성분이기 때문에 명사를 끌고 가서 한 덩어리의 의문사가 돼요.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whose가 좀 낯설 것 같아서 이건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 자, 영작 해볼게요. 자, 민찬이가 해봅니다. I don't know. 누구의 책인가 라고 할 때 누구는 의문사죠. 그치? 이 책이 누구 것인지를 영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의주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으니까 whose를 쓰면 되거든. whose. 자, whose는 소유 대명사, 소유격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소유격 의문 형용사이기 때문에 항상 명사를 끌고 와요. 그래서 whose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whose book. it is로 쓰면 되겠다. this book is를 쓰셔도 되는데 약간 의미가 중복되니까 it is를 쓰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해석해 봅시다. 혜성아, 이 문장 해석해봐. I don't know whose book it is.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책인지 이것이. 알겠습니까? 이제 whose랑 조금은 친해졌을 것 같습니다. whose는 어떤 성분이라고? 의문사 성분인데 명사를 끌고 와서 한 덩어리의 의문사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 난이도 되게 높은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45번 어법 문제 나오는데 우리 순서대로 풀 겁니다. 자, A번에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소문자 A는, 소문자 ABC는 문법 문제입니다. 구조를 보고 푸는 건데, 자,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Changing the main character 다음에 and 보입니까? and가 나온다는 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뜻하겠죠. 앞에 동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동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change G라는 동사 원형으로 바꾸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지? 다음이요? 명령문이죠. 그래서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이었고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and 구문이었네요. 자, 해석해 봅니다. 여기는 지수 해석해 보세요. Change the main character.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의 핵심이, 초점이 또한 바뀔 것이다. change는 뭐뭐를 바꾸다도 되지만 웬만한 동사는 1, 3이 다 있다고 했죠. 이런 식일 때는 수동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야기의 초점도 바뀔 것이다가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예원아,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보죠. If we look, 우리가 만약 너의 책을 보고 하면 해도 돼. 네, 자, If we look at the events, 우리가 만약 이벤트, 사건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건을 본다면 자, 뭘 통해서 through another character's eyes, 다른 캐릭터의 눈을 통해 사건을 본다면 자, we will interpret it, 우리는 해석할 것이다. 그것을 다르게. 자, 문법 문제에서 이 세 밑줄은 뭐와 뭐의 대결이라고 했지, 예원아? it과 them의 대결이요. 단수 대 복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문법 문제, 어법 문제는 대립사항이 존재하거든요. 아까 BING는 뭐와 대결이었니, 민찬아? BING vs BPP였잖아요. 이 세 밑줄은 it vs them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them의 밑줄은 them vs it이고요. 자, 그러면 it과 them의 대결이니까 어떤 대상을 받는지를 해석으로 찾아야겠지? 어떤 대상을 받니? 그것을 해석하니까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이벤트, 그렇죠. 복수를 받으니까 B번은 뭐로 바뀝니까? the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일단 A번 하나 틀렸었어요. A번은 change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B번에서는 it을 them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자, 계속 해석해 봅니다. We will place. 우리는 자, place가 동사로 쓰였네요. 우리는 배치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감을, 동정을 누군가 새로운 사람에게. 자, 어떤 갈등이 발생할 때 자, 대답의 대괄호 story 닫아주시죠. 수식어구입니다. 자, when the conflict arises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 배웠던 거 하나 나왔거든요. 자, 발생하다류 동사 5개 배웠잖아요. happen, occur, take place, 또 appear, 그리고 rise까지. 하나 더 나왔네요. arise 또 발생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rise도 되지만 arise도 발생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떤 갈등입니까? 대신 수식어구여야 해요. 앞에 어떤 명사를 꾸밀까요? 명사 하나밖에 없네. the conflict를 꾸미니까 선행사가 단수라서 R을 뭐로 고칠까요? is로 고쳐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가 끝나면 수식어구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호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자, 꾸며주는 문장에는 바로 선행사가 있을 거고요.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동사는 수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계속 보죠. we will be praying 이라고 했는데 자, ing 밑줄이지. ing 밑줄은 뭐와 뭐의 대결이었니, 다음이야? PING와 PP와 ING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앞에 B가 함께 붙어 있어요. 그치? 그냥 IN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ING와 PP의 대결은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인데 앞에 비동사가 함께 있는데 ING만 밑줄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BING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BING vs BPP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일반적인 ING와 ED가 형용사로 쓰인 자리에서는 해석으로 푸는 게 맞고요. BING vs BPP는 동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고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사로 쓰인 건 목적어 보고 풉니다. 목적어 있니 없니? 없죠. pray는 무슨 뜻이야?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자, 그러면 기도하다는 일형식으로 쓰이니 삼형식으로 쓰이니? 우리가 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은 암기를 따로 해요. 예를 들면 occur, happen, place. 또 뭐 있어? 일하다, work. 또 왕래발차, come, go. 이런 동사들 일형식으로 외우잖아요. 이런 동사들 빼고는 웬만한 동사는 1도 있고 3도 있어요. 따로 그래서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럼 pray는 일형식이야, 삼형식이야? 둘 다 돼요. 그냥 기도하다도 되고요. 뭐뭐를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BING vs BPP 문제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이미 오답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 당할 것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 표현이잖아요. will be PP. 이해니? 우리는 기도 당할 수 있죠. 엄마에 의해서. 그러니 be prayed를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BING를 써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일 것이다, 이것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웬만한 동사는 BING와 BPP가 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우리가 일형식으로 외우지 않는 이상은 수동 능동 문제에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중일 겁니다. 다른 결과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신데렐라 이야기가 사악한 의붓 자매의 관점에서 이야기된다면 어떻게 바뀔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글 문장 보면 일단 consider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근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바뀔지. 그러면 한글 해석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의, 주, 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주동 배열하는 걸 여기서 힌트를 받아야 돼요.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면서 의주동. 자, 한번 배열해 볼게요. 단순 배열이고요. 필요시 변형 조건이 있긴 하네요. 자,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처음에 의문사로 시작해야죠. how. 의문사 나왔으면 그 다음 동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썼던 성분은 지워가면서 할게요. how 신데렐라의 이야기니까요. The Tale of Cinderella가 되겠죠. 됐니? 자, 천천히 해볼게요. how라는 의문사가 먼저 나오고요. The Tale of Cinderella. 여기가 주어가 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동자리잖아요. 어떻게 신데렐라 이야기가 바뀔지라고 했습니다. 바뀔지. would shift가 정답입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넣어서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would shift. 이렇게 추정과 관련된 상황은 보통 would가 들어갑니다. How the tale of Cinderella would shift. 그럼 의주동 완성했죠? 일단 필요한 건 다 완성했고요. 한글 해석을 다시 보면요. 사악한 의붓 자매의 관점에서 이야기 된다면 이라는 부사절을 영작해야 돼요. 이야기 된다면 if의 느낌이 들어가죠. 뭐뭐 한다면 그럼 if를 써주시고요. 자, if 다음은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더 테일을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어 더하기 비동사를 생략하고 바로 pp 처리를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if told예요. if told. 만약 이야기 된다면. 이렇게 주어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f 다음에 바로 pp나 if 다음에 ing가 나올 수 있습니다. if told. 이야기 된다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해내기가 힘들어요. if told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외우란 얘기예요. 외웠으면 여기 이리즈 생략된 거를 이미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영작할 수가 있겠죠. if told. 이야기 된다면. 자, if told 다음에 자, 뭐로부터 이야기됩니까? 사악한 의붓자매의 관점으로부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from이 들어가겠지. from. 자, 뭐로부터? from the viewpoint지. 자, 관점으로부터. 자, 누구의 관점입니까? of an evil stepsister입니다. evil이라고 읽어야 돼요. evil 아닙니다. evil이에요. evil. 자, 방금 했던 이 명사 덩어리 쉐도잉 해볼게요. 아리나 할 수 있겠어요? 해보죠. 시도는 해봅시다. 어떻게 how로 시작했거든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겠지. 어떻게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The Tale of Cinderella 바뀔지. shift라는 동사 썼는데 would shift. 자, 다시 해보세요. How the tale of Cinderella would shift. 됐죠? 자, 만약에 이야기 된다면 if pp if told 이야기 된다면 뭐에서 이야기 됐습니까? from the viewpoint of an evil sister. 한 번 더 해보죠. 자, 예원이가 해보죠. 시킬 줄 몰랐지? how 어떻게 신데렐라 이야기 The Tale of Cinderella 바뀔지. 동 would shift. 의주동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죠. 명사 덩어리 완성됐고 만약 이야기 된다면 분사구문이에요. if told. 그렇죠. from 관점으로부터 the viewpoint. the viewpoint 관점이요. 자, from the viewpoint of an evil step sister.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Gone with the Wind. 자,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술리 가면 이거 써있더라. 예술리 가니까 이거 써있던데요? 한번 가보세요. 무슨 컨셉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걸로 잡았나봐. 거기 별문장만하게 써있던데. 자, Gone with the Wind is a Scarlett O'Hara's story입니다. 문장 끝났고요. 하지만 자, 만약 같은 사건이 레트 버틀러나 멜라니의 윌키스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처럼 보이는데, 자, 끝에가 물음표로 찍혀있죠, 한글에서는. 근데 조건을 한번 봐보세요. 조건 보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어진 단어 및 표현을 이용하되 필요시 변형 추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즉석에서 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단어수 조건 때문에 지금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요, 그냥 외우는 게 답이에요. 일단은 자, 뭐로 시작하냐면 what if로 시작합니다. 제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수 조건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조건을 맞추면서 동시에 단어수 조건까지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최소한 어떤 문법이 쓰였는지, 이 문장에서 어떤 문법이 쓰였는지,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정도는 암기를 해두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는 what if라는 구문이 쓰였어요. what if 무슨 뜻이야?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구문이에요. what if 다음에 주어 동사 그대로 배열이 됩니다. 뭐뭐라면 어떨까. 알겠죠? 이런 표현 배웠고요.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자, what if가 들어간 문장이었어요. 영작해 볼게요. what if 다음에 주어 동사만 배열하면 되겠다. 자, what if 우리가, 자, 뭐 들어가요? 우리가 제시된다면 해야겠어요.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주어는 we고요. 제시되는 거니까 we BPP were shown이죠. What if we were shown? 우리가 제시된다면 어떨까요? 자, BPP가 쓰였지만 show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BPP가 돼도 목적어 하나가 더 나와요. What we were shown. 대상이 뭐가 됩니까? 뭘 제시받아요? 똑같은 사건을 제시받는다고 했죠? What if we were shown? 같은 사건. The same events입니다. 자, 썼던 성분 지워가면서 What if we were shown the same events? 자, 누구의 관점으로부터입니까? From, 똑같은 구조죠? 앞에 거랑 the viewpoint. 누구의 관점이에요? 두 사람 나오죠? 다 안 쓸게요. 이렇게 쓰겠으면 저는 약자로 쓸게요. RDMW, 사람 이름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쓰면 정답입니다. What if we were shown? 우리가 제시된다면 어떨까요? 자, 무엇을? The same event.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BPP가 되면 목적어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원래 나오면 안 돼요. BPP는 문장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형식 동사는 달라요. show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라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몇 개요? 2개예요. 목적어 2개라서 BPP를 만들 때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잖아요. 그치? 근데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 하나가 더 남기 때문에 BPP 다음에도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be shown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 하나 배웠죠? 자, 비슷한 게 그러면 사형식 동사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사형식 동사 대표적인 거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give가 있잖아요. give.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자, he gave me a present. 자, 서진아, 이 문장 해석해볼까? He gave me a present.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사형식 문장이에요. 수동태로 만들어 볼 건데, 자, me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볼게요. 자, 아리나, 혜성이 해보자. 혜성아, me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수동태 만들어보자. I, 동사를 BPP로 바꾸면 되겠죠? I was given이죠. I was given. 그 다음 a present가 그대로 붙습니다. 해석해보세요. 혜성이가 I was given a present by him. 이제 선물을 당하였다. 좀 이상하죠? 받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I was given, 나는 받았다. a present, 선물을. 자, 보면 이 문장에서도 자, BPP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오죠. 사형식 동사는 BPP가 돼도 명사가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하나씩 영작을 해볼게요.
나는 그림 하나를 보았다. 나는 그림 하나를 보았다. I was shown a picture. 이해했어요? I was shown a picture. DPP 다음에 명사 나와요. 나는 인형 하나를 받았습니다. I was given a doll. BPP 다음에 명사 나오죠? 해서 볼게요. 뭐 할까? 나는 질문 하나를 요청받았다. I was asked a question. 이해했습니까? I was asked a question. 안 시킬 거예요. 끝났습니다. 갔다 오십시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미 A에서 이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두 군데 고르라고 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틀린 부분만 찝어드릴게요. 자, 먼저 어디가 틀렸냐면 D번 보기로 갈게요. 소문자 D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what they needed 라고 했는데 what은 명사 성분이라고 했어요. 것, 의주동이기 때문에 명사야. 해석해보자. 민찬아, 여기 해석해볼게요. B번에 빈칸을 채워서 해볼 건데 빈칸도 알려드릴게요. divide up이 들어갑니다. 일단 자, 넣어서 해석해봅니다. 그들은 나눌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무엇을? The work of producing food. 음식을 만드는 일을 분업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 and other things. 다른 것을 만드는 일을 분업할 수 있다. 문장 끝나 안 끝나? 의미 단위가 끝났기 때문에 것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문장 끝나 안 끝나? 끝났지? 나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것. 맞아요? 아니에요? 이상하잖아. 바보 같잖아. 나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것. 것은 못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문장이 띵시에서 끝났는데 갑자기 것 나오는 거랑 똑같아.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수식하는 문장이 되어야 돼요.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겠죠. that they needed. 그래서 what을 that으로 고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what은 것이라는 명사 덩어리다. 알겠죠? 그래서 what을 that으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건 2번입니다. 2번. 자, 이번에 자, doing a task faste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고쳐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고치냐? 자,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혜성아, while some workers grew crops. 해석해봐. 어떤 노동자들은 grew crops. grew는 재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자, 빨리 오세요. 어떤 노동자들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자, 다른 사람들은 built. 만들었다. 자, new houses. 새로운 집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Village dwellers. 마을 거주민들은 also learn. 또한 배웠습니다. 자, 뭘 배우니?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 task.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들어가야 돼요. to ing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 to 부정사가 되어야지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이건 해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법 문제라 볼 수는 없고요. 자, to do가 정답입니다. 해석상 to do가 적절했어요. 그래서 doing을 to do로 고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어법 포인트는 여기 두 개가 틀렸고요. 자,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각각 단어를 올바르게 쓰래요. 이것도 지문의 내용과 주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수능도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수능도 빈칸에 다다다다다 뚫어놓고서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즉석에서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다르죠. 내신은 10개의 지문을 2달 동안 배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지 이미 다 기억 속에 있어요. 다만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바꾸죠. 똑같은 뜻의 동의어로 바꾸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그 단어들의 동의어들을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발생하다류의 동사들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원문에 occur가 들어갔으면 오답으로는 뭘 제시하냐면 rised, be rised를 제시해요. be rised. 맞아 틀려. 원문에서 발생하다라고 일형식 능동으로 쓰였잖아요. 근데 BPP로 쓰면 안 되잖아요. be occurred를 쓰면 너무 쉽잖아. be rised를 제시한다고요.
이렇게 단어를 동의어로 제시하는 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니까 최대한 키워드들의 반의어, 유의어들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49번 풀어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한 줄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the old stone age, 고대 석기 시대에. 자, 이 글의 주제 뭐였습니까? 주제 뭐였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함께 일하면서 발전한 사람들, 인류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데 이게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룰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 배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석기 시대, 고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석기 시대에는 공동체 생활이 중요했다. 혹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했다. 협동의 중요성, 고대에서의 협동의 중요성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수 해석해 보세요. In the old stone age, 고대 석기 시대 때. 자, 밴드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작은 집단이, 어떤 집단이니까 20에서 60명에 달하는 작은 집단은 wandered, 돌아다녔다, 배회했다, from place to place, 여기저기. in search of는 하나의 전치사구고요. 뭐뭐를 찾아서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면서 they could,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could 다음이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고요. 그들의 농장 주변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착해야겠죠. settle down이 정답입니다. 이건 뭐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죠? 농사 시작하면서 신석기 시대 때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죠. 예,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반달돌칼, 별을 뵐 때 쓰던 반달돌칼, 예, 조개 가면, 또 뭐 있었니? 몰라요. 보습. 아, 이거 보습은 철제 시대 때 나오는 건가? 자, B번입니다. 자, B번은 아까 채워드렸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분업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divide up이 들어갑니다. 어형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could라는 조동사가 있어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divide up. 자, 그 다음 C번 채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라고 했는데 예시를 들었다는 건 바로 앞문장이 주제문이란 얘기거든요. 앞문장을 반드시 해석해야지 다음을 풀 수 있어요. 자, 앞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재배를 하고요. 누군가는 집을 만들었고 마을 거주민들은 함께 일해서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분업 얘기하고 있네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도구 제작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돌을 만들어내는 돌도끼를 만들고 돌칼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자, C번에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동사 들어갈 자리고요. 특허를 낸다. 특허를 낸다 혹은 자, 봐봐. 다시 볼게요. 도구 제작자들이 돌칼 만들고 그리고 도끼를 만드는 일을 특허를 낸다고요? 이 시대에는 법이 없어요. 특허를 낸다고? 특허를 내는 건 독점하는 거고 혼자 다 한다는 얘기다. 남에게 판단 얘기예요. 신석기 시대는 특허를 내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일을 하되 분업을 하는 게 핵심이죠. 누구는 이 일을 담당하고 누구는 이 일을 담당하고 서로의 노동이라는 재화를 공유해야 되는 사회예요. 특허는 너무 현대적인 단어 같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share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monopolize라는 단어를 넣으면 독점한다라는 단어가 돼버리면 시대상과 맞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독점이라는 건 산업혁명, 산업화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hare가 정답이고요. 자, 도구를 제작하는 일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by working together,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make,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자, 뭘 만들었습니까?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돌도끼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시대는 어때요? 돌도끼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삼성전자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 반도체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못 만들죠. 특허를 내서 독점을 하죠. 현대 시대는. 근데 과거 시대에는 돌도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옆에서 돌을 가는 일을 하고요. 누군가는 끈을 만들어주고요. 누군가는 그 두 개를 조립하는 일을 하고요. 이렇게 분업이 이루어져서 일이 공유가 되는 걸 넣었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C번에 share, D번에 more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억의 우리말을 조건에 알맞게 영작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말이 제시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뭘까요? 사는 것이니까요. living. 일형식이기 때문에 전치사 써야 돼. 어디서 삽니까? in communities죠. 자, 공동체에서 사는 것은 주어 만들었지. 그럼 동사는 뭐가 될까요? 뭐뭐 해주었다 하니까 allow를 쓰면 되겠죠. 시제는 과거죠. allowed. 자, living in communities allowed. 자, allow라는 동사를 썼으면 이제 allow의 문형이 떠올라야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allow의 목적어는 뭐야? 사람들, people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다음 투부정사 와야겠죠. 뭐 하도록? to organize 써야겠네요. 조직하게 만들었어요. 자, 무엇을 조직합니까? organize의 목적어예요. 그들 스스로가 들어가야겠죠. 자신들. to organize themselves.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더 효율적으로 라는 부사가 들어가면 되겠다. more efficiently가 되겠네요. 자, 그 단어 수도 다 맞고요. 자, 방금 했던 문장 쉐도잉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수가 해보죠. living in communities. 자, 복수 썼어요. 복수를 쓰니까 더랑 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living in communities. 그 다음 동사는 allowed. 과거 시제고요. allowed 목적어 투부정사. allowed people to 못 들어갔어요. people 사람들이 조직하게 도왔어요. allowed to organize. 누굴 조직합니까? themselves를 어떻게 훨씬 효율적으로 more efficiently. 버벅에 쓰면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시고요. living in communities allowed people to organize themselves more efficiently.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외웠던 문장 한 번 더 테스트 볼 거고요. 그리고 단어랑 그 어법사항들 그리고 외워야 될 사항들 적어드린 거 반드시 복습해 오세요.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